1박 2일 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교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자, 소비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정부도 있네요. 이 소비자와 생산자와 정부가 손을 잡고 있네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래요. 소비자가 권리와 책임을 다하면 우리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또 생산자에 해당되는 기업과 사회의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생산자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상품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종류도 매우 많아져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어린이도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는 수리, 또 교환, 피해 보상 등등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이 화면을 멈추고 다음의 만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이 어린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습니까? 자, 이 어린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로봇을 샀는데 다리 끼우는 부분이 자신이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부서져 있습니다. 즉, 불량 로봇 장난감을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장내지 않았는데도 이런 로봇 물건이 또는 상품이 부서졌을 때는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즉 우리 소비자의 권리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았던 우리 만화의 어린이처럼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했거나 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학습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구입한 상품과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잘 기억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소비자 피해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필통을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문구점 아저씨가 소비자 자신이 함부로 다뤄서 생긴 일이라고 교환을 해주질 않습니다. 또 돈으로 다시 바꾸어주는, 즉 환불도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이 불량이에요.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상품, 즉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인터넷 서비스가 무료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3만 원이나 나왔다 그래요. 즉 정직하게
팔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잠깐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수리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소비자의 그 피해가 다양하게 피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피해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었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했거나 또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즉 우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또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라 그럽니다. 소비자의 권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소비자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왼쪽의 글과 오른쪽 그림을 잘 연결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의 권리를 알아보면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네요. 자, 두 번째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을 샀으면 그 조립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인스턴트 식품을 샀다면 그것 역시 조리하는 방법이나 또는 사용하는 설명서가 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네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장소, 상표,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권리와 오른쪽의 그림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다쳤어요. 죄송합니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해 드리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상받을 권리에 해당되겠네요. 두 번째, 앞으로 모든 휴대전화 배터리의 사용 설명서에는 여름철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자동차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즉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봅시다. 여기는 왜 동그라미 회사 과자만 팔아요? 제가 좋아하는 세무 과자로 살 수 없잖아요. 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사지 않으면 되겠죠. 다른 가게에 가서 그 가게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사면 되겠죠. 그래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식품의 포장지에는 그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에는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생산자나 또는 판매자는 제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의 권리 잘 알아보았습니까? 네. 네. 앞에서 봤던 네 가지의 소비자 권리 이외에도 또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우리 소비자는 그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과 생산자의 활동 등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밀가루 값이 너무 올랐다든지 또는 무슨 회사에 이러한 불만과 불편한 점을 회사나 또는 그 판매자에게 의견을 할 수가 있는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알뜰한 소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육받고 있죠. 또
다른 그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단체를 우리는 소비자 단체라 그럽니다.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자는 안전하고 또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식당 같은데 지저분한 곳에서 우리는 밥 먹을 수 없겠죠. 또 상품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아주 덥거나 또는 춥거나 그렇게 하면 손님이 끊어지겠죠. 우리는 그러한 안전하고 또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도 책임이 있어요.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산자가 안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고를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러한 그 합리적인 우리 소비 생활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떠한 상품이 싸고 또 좋고 또 우수한지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즉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원 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갈 때 장 바구니를 들고 간다든지 또는 과대 포장된 물건들은 사지 않고 친환경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자원 또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자, 상품의 그 생산자 또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그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로서 정하고 있어요. 자, 크게 보면 제조물 책임법과 리콜 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제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법과 제도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생산자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제조,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모든 상품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보다 제조업체가 좀 더 무겁게 지게 하는 법이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리콜 제도입니다. 리콜. 우리가 다시 부른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자, 문제가 있는 상품을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소비자가 쓰고 있죠. 그래요. 그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다시 거두어서 수리도 하고 교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돈을 다시 환불을 해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리콜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2012년도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핸들이 90도밖에 꺾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산 소비자에게 그것을 알리고 언제든지 회사에 들어와서 새 것으로 교환하든지 다시 수리를 해가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리콜 제도입니다. 물론 돈은 안 받겠죠. 돈을 받으면 앞으로 그 제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예, 이것이 바로 리콜 제도입니다. 자, 유통기한 표시제. 자, 우리 상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날짜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과자를 산다면은 자, 몇 월 며칠까지, 요즘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유통기한도 있지만 몇 월 며칠 제조되었다, 제조 날짜도 표시하는 상품이 있죠. 예, 모두 합쳐서 우리는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원산지 표시제. 자, 우리나라 먹거리, 즉 음식 중에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먹거리 말고도 여러 가지 원료라든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의 원산지, 원래의 생산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요즘 뭐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 중국산 쌀이다. 또는 곰장어 같은 경우에 일본산 곰장어다. 또는 중국산 고추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그것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또 이 원산지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고 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또 소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 혼자서 힘이 들 때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고, 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소비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생산자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또 책임이 있다 그랬죠. 자, 제조물 책임법, 리콜 제도, 유통기한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소비자의 책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또 그 상품 또는 물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터넷도 찾고 또 광고지를 이용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또 자원도 절약해야 되고 또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소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있죠? 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들은 꼭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좀 더 또 자세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